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리튬 테마주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특징주 안에 넣어봤거든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상엽 이사,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주말 쉬고 왔는데 오늘만 일하면 내일 또 쉬네요, 그죠? 뭐 내일도 열심히 네. 일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죄송해요, 제가 네, 대표님 매매해야죠. 앞에 있는데 이사님께 쉴 수 있냐고 물어봤네요. 쉬어도 월급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번 시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중국 리튬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리튬 수요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뜨고 있는 어반 리튬이 오늘장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리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생산량을 좀 줄이면서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막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장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 배경 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주가 움직이는 건 2차 전지 쪽에서 한 축이 또 변화가 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거고 그중에 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튬을 많이 써서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그다음에 생산해서 잘하는 이게 중국이죠. 네. 한때 중국이 공급 과잉 설비 때문에 이거 제대로 또 소재들 돌아갈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의외로 전기차 판매량 좋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나왔던 뉴스는 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난 보조금을 좀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시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다시 전기차 확 커지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해외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이건 약간 좀 골칫거리보다 약간 경쟁이 격화되는 쪽이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중국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리튬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마 변화가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올해 리튬 배터리 쪽이 한 30% 늘어나고 연간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22% 커진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거기서 일단 2차 전지 조정세와 함께 같이 조정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리튬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비철 금속 가격들 이게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리튬 가격만 혼자 또 쭉 올라가기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나의 지표들로 삼으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예전에도 김민수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디서는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고 어디서는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금양이라던가 강원에너지 또 삼형에 리튬이 들어간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또 안정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도 있고요. 이렇게 리튬주들이 올 한 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 가격 추세를 봤을 때 이상엽 이사님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정말 다양한 여러 이제 소재 가격이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죠. 네, 많이 떨어졌다가. 네네, 떨어졌다가.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4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게 3월 중순 가격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형 바닥 형식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튬 관련주들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오늘 이제 칠레 쪽에서의 동향 보고 전망 관련된 얘기가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쵸. 네, 여기도 보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전망을 다시 한번 칠레 쪽에서 비슷한 전망이 나온 것도 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1분기 포스코 홀딩스의 컨콜에서요. 네. 이미 포스코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포스코를 믿기 때문에 올해 리튬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근데 이유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뭐 상반기에는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뭐 하반기 되면 좀 안정을 찾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전망은 계속해서 수요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로 지금 수요가 조금 정말 많냐라고 또 이제 하나의 또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가 오죽했으면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텍사스 리튬 정제 공장 네. 네, 웃으라고 아닌데 네. 네, 공장을 지금 착공해서 2025년까지 이제 100만 대 전기차 배터리 리튬을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전기차 한 대 평균의 그 리튬이 필요한 게 한 40kg 정도 필요하고 테슬라 모델 S에는 63kg가 필요한데 테슬라에서 2030년에 전기차 2천만 대 생산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2030년에 무려 리튬이 120만 120만 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테슬라가 정제 공장까지 착공할 정도에 그러니까 리튬 뭐 관련된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또 이와 같은 또 전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방향성이나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보는 그런 방향성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잊지 말자. 김민수 대표님,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한 고점 대비 30-40%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네. 거기서 오늘 좀 강한 장대 양봉이 그려진 아이들도 있고, 그려진 종목들도 있고, 윗꼬리가 좀 그려져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오늘 장의 상승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는지 차트 분석과 함께 좀 관련주들 짚어주시죠. 네, 차트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없어요? 네, 제 기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어반리튬이라는 회사가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한 뭐 30% 빠지다 보니까 다시 반전치도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회사 이름을 또 바꾸네요. 리튬 포어스? 그 리튬을 계속 넣긴 하네요. 리튬은 뭐 앞에는 들어갔다 뒤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반리튬이 이번에 이제 다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끝나고는 코스닥 150으로 편입됩니다. 금양도 코스닥 200으로 편입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빅 무대에 펼쳐지면서 내 꿈을 크게 펼치기 시작하겠죠. 꿈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생각보다 고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수에 편입이 되는 순간. 그렇죠. 그걸 조심하는데 그 전에 미리 올라와서 가격을 통통하게 살찌워 놓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핵심은 이 회사들이 진짜 리튬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그만큼의 어떤 자금 조달이나 네. 그에 따라서 회사를 이끌어 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의문감이 좀 더 큰 회사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신풍제약 같은 사건들이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코스피 200 들어갔다가 그냥 그대로 넉다운이 됐던 네.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테마주 차원에서의 접근 정도로만 대응하시고 일단 빠져나오시는데 주력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네, 더 좋지 않나 싶고 솔직히 어느 정도 설비 투자와 자금과 함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삼성 SDI 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상대적인 강원에너지죠. 미래나노텍 이런 쪽은 그나마 확인이 됐다고 하게 되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안 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 지수 편입, 코스피 지수 편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긴 하는데 다시 보면은 일장일단이라고 이번 지수에 편입이 된 순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래서 나라면은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겠다. 오늘의 상승이 신호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앞서 이상임 이사님은 포스코를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포스코 역시도 이제 염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리튬 관련주를 묶이는데 그럼 이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앞서 살펴본 리튬 테마주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밸류 체인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근데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최근에 저렇게 뉴스를 보면은 완성됐다라는 표현이 수직 계열하고 완성되었다. 네네, 완성됐다. 그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에 이제 중장기 비전 목표가 있죠. 그래서 리튬 이제 30만 톤 이제 생산, 판매,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좀 이제 일정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이미 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이고 25,000톤이요. 그리고 또 2단계 공장도 올해 착공해서 이 2단계 공장 역시나 2025년에 둘이 1단계, 2단계 합쳐서 이제 5만 톤 되는 건데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전략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54조 원입니다. 삼성 SDI가 49조 원이에요. 그럼 이 두 종목이 50조 원 전후인데 둘 다 이제 뭐 2차 전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이제야 30조 넘었네요. 32조 원. 그러면은 뭐 못해도 뭐 기본으로 한 4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밸류체인이 강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리튬 수혜가 아니라 하나의 뭔가 수직 결여가 완성된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리튬 테마주가 올라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하반기는 조선주 투자를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뭐 이전에는 백고동이 울릴까? 울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주가를 봤으면은 울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서 조선주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는데 최근 조선주 흐름을 보면은 몇몇 종목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누가 울렸습니까? 잘 가는 조선주를. 또 왜 그거 이러실까? 아닙니까? 놀랬어요. 네. 울리지 말고 웃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또 조선주 쪽이 강하게 움직이죠. 네. 오늘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로 맞아요. 왜 삿대질을 경기 민감주가 잘 가요. 철강 기계도 잘 가더라고요. 예, 그런 걸 하셨어야지. 이런 잦은 멘트. 네. 그래서 그쪽의 한 축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잠깐 이상엽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같은 리튬 쪽에 수직 계열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업이 돼야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LG화학 이쪽은 다 화학 쪽 그리고 또 철강 쪽에 대한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같이 연결되면서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성장의 모멘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가는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변화, 특히 조선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첫 번째 수주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주가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안고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겠죠. 별로 안 좋은 실적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수주가 됐는데 이거 언제 실적 좋아져? 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 사이에 계약은 했는데 원자재 가격들 특히 후판 가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비용 다 빼고는 아직 남는 게 없어. 그러다가 이게 원자재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겠다는 시점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계속 봐야 되겠죠. 계속 봐야 된다. 계속 보고 계세요. 네. 네, 보시고 자리 들어오게 되면 매매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조선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코스피 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 뭐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인데 봤을 때는 업종으로 철강, 금속, 기계, 건설 혹은 뭐 조선 이런 정유주들까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여기 조선주들은 확실한 게 뭐 수주도 중요하지만 신조선가 상승에 대해서는 네. 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던데요. 네네. 신조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수조 잔고도 뭐 좀 작아서 좀 이렇게 조선주 좀 이렇게 약간 살짝 이제 폄하하시는 분들은 그 잔고가 지금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뭐 리스크 요인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수익성 회복을 좀 가파르게 수익성 회복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꾸준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년도 수익성 회복이 돼? 그러면 앞당겨서 그런 기대감이 올해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카타르 이제 LNG선 2차 프로젝트 수주 협상도 뭐 이렇게 뭐 조선주 얘기할 때도 이렇게 몇 번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르면 6월 16일, 6월 중순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긍정적 소식이 들려오는지 체크 필요하겠고 모멘텀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는 거 체크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관심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일정이 있는데 다음 달에 제80차 그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는데 이게 환경 규제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가 빡세진다. 네, 그래서 네. 전문 용어 맞아요? 네, 저한테만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의 그 신조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조성과의 그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선주들은 뭐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의 이 백고동이 울린 배경에는 수주잔고 증가, 신조성가 상승이 있습니다. 물론 수주잔고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 폭발적으로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건 선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히려 질적으로 좋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신조성가 상승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조선주들이 대다수 종목이 한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에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 이 가격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꼭 올라가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또 조정을 계속 주잖아요. 네. 네, 단기 조정권 들어올 때 그때 사는 게 맞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 근데 그중에서 하지만 사야는 하는 종목이다. 그렇죠. 끝까지 들으세요. 네네. 네, 그중에서 네. 가장 또 상대적으로 52주 신고가가 못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약간 선종이 조금 수주가 좀 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 터졌습니다. PC선이죠. 이쪽은 석유화학 쪽에 변화가 나가기 시작했을 때 또 기대감 때문에 다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발주해야지 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더 강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올해 주봉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고생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조선주를 볼 때 특별한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진 쪽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HSD 엔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신고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STX 엔진이 있는데 제 화면 잡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혼자 떠들고 있네요. 아니 잡아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 딱 정확하게 사고 싶은 가격 딱 들어왔죠. 바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엔진 쪽에서 뒤늦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한라 IMS인데 이 회사가 지난 고점에서 쭉 밀렸던 이유는 자산 관련된 쪽의 양수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주가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큰 뭐 어떤 기술적인 압박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일단 회복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태웅입니다. 오늘 많이 쏟아지네요.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좋습니다. 네. 저희 매경에서는 네. 네. 그럼 이 태웅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게 단조회사입니다. 단조회사인데 단조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풍력. 풍력의 단조 쪽이 들어가 플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데 그 안에 지지하면서 같이 베어링 전에 들어가면서 맞출 수 있는 거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한 40%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보여줄 걸로 생각됩니다. 태웅은 풍력까지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늘 쫙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선주는 앞서 이야기했던 리튬주와는 확실히 톤이 달랐고요. 나오는 종목도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조선만 있는 게 아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조선 쪽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에너지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어떤 회사입니까? 네, 건설기계 3사가 있는데요. 이제 1분기 실적이 3사가 모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경기 침체 여부도 있었고 참 이렇게 어려운 상반기였는데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좀 더 주가도 흐름이 이제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3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의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비중이요. 이번 1분기에 9%인데 그 3년 전에 2020년에는 중국 비중이 무려 45.5%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한 2년 반, 3년 안에 중국 비중이 무려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은 다른 쪽에 다각화가 정말 잘 되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이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이제 자원 부구 이제 투자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또 캐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기계 수요가 늘었고 또 튀르키예 또 이제 대지진 또 비상 발전기 수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신고가가 나고 있는 게 뭐 시장도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네. 지금 6월이 2분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2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감이 반영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지부진했다가 타결됐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특히 북미 시장에서도의 무언가 투자, 인프라 투자가 더 확실하게 속도가 낸다라는 것도 오늘 이 종목에게 수혜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아주 많이 요즘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오시네요. 네. 네, 공부 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봤었을 때 중국을 보느냐, 북미 쪽을 보느냐겠죠. 중국은 지금 생각보다 부동산 쪽에 대한 속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이제 부양을 강하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현대인프라코어 이쪽이 맞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좋은데 거기다가 또 부채한도 협상 속에서 혹시나 재정 지출 삭감하고 좀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사라졌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그게 이어갔었을 때는 또 두산 밥킥이겠죠. 그렇죠. 약간 이제 결이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어떤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기대감을 반영하느냐 이 차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지난번에 전력기기 쪽 강했었죠. 그리고 또 오늘 전선주 강하고 거기다가 지금 건설기계 강하다는 얘기는 이 인프라 관련된 기반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면서 나오는 기반들을 또 하나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생각하시게 되면 이쪽이 강했다가 또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럼 이쪽으로 싹 움직였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시소. 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네. 시속 게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요. 캐터필러 영향도 크죠. 두산밥켓과 진성 TEC 등등이라고 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두산밥켓,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다 잘 가고 있는 시장. 이 형님들이 가면 또 아우들이 같이 갈 수도 있을 텐데 두산밥켓하고 현대인프라코어의 대결을 붙여볼까요? 아니면 굳이 붙이지 말고 다른 관심주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대표님께서 무슨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는지 뭐 이거 좀. 아니다 싸우지 말고 네. 예, 그냥 사이좋게 얘기를 하셔야죠. 뭘 붙여봅니까? 자꾸. 근데 사이좋게 둘 다 환경이 좋아지는데 약간의 차이는 두산밥켓은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이제 뭔가 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 네, 요 정도의 차이라는 거고요. 네, V. 네, 요 정도의 차이라는 네. 거고. 그 외 관련주들 오늘 뭐 경기민감주를 다 줬잖아요. 같이 네네. 볼만한 종목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건설기계뿐만이 아니고 함께 본다면은 건설기계 네 글자잖아요. 전력기기. 전력기기. 예, 요 네 글자. 네네. 아, 그래서 전력기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쪽이 인프라 얘기하는데 전력기기도 인프라 관련되거든요. 네, 그렇죠. 중동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 이게 이제 계속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제조 공장의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 제 관련 그 연간 성장률, 미국 제조 공장 증설이 연간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관련 차트를 좀 봤는데 2015년대가 최고였는데 그거를 뚫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정도로 미국 제조 공장의 증설이 가파르게 지금 투자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도 보면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투자를 받다 보니 전력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랑 또 이제 포항과 또 긴밀하게 또 태스크포스를 꾸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면 하나의 지역 도시가 전력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근데 미국 제조업 공장을 많이 세우면 거기도 전력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전력기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뭐 변압기나 뭐 전력 전선 쪽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물론 뭐 네옴시드 프로젝트나 이제 홍익 프로젝트 중동 쪽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오늘도 52주 신고가 이 종목도요. 네, 그래서 뭐 전력적으로 하면은 이제 LS 그룹 자체가 이제 탄소 풀이, 탄소가 없는 전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CFE.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전력 반도체 적용한 새로운 전기차 충전 플랫폼도 공개를 했었고요. 4월 초에 영국에 1,200억 원 규모의 ESS 규모 수주도 했고, 그래서 뭐 전력 쪽, 또 전기차 충전기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기기 쪽도 같이 보자 LS 일렉트릭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3가지를 꼽아봤고 두 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